자, 반갑습니다. 오늘 팩트론이랑 HLB가 하한가를 갔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왜 하한가를 갔는지, 그리고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 먼저 좀 살펴보면은,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분봉 기준으로 완전하게 하한가에 그냥 안착이 돼버렸어요. 팩트론은 중간에 한 번씩 이제 풀리는 구간이라도 좀 있었는데, HLB는 완전하게 하한가에 그냥 690만 주 정도 잔량이 좀 깔려 있고, 상당히 좀 풀리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한가가 한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 관련해서 가남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님 보안 요구 서한이 FDA로부터 나오면서 하한가를 갔는데, 일단 가난 신약 관련해가지고 리보세라닙이 FDA 허가에 막힌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임상 효능 자체보다 항서제약 제조시설의 그 CGMP 실사가 좀 지적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폼 483이랑 CRL 수령이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FDA 같은 경우에는 CRL 심사는 끝났지만은 현재 상태로는 승인 준비가 안 됐다라는 의미가 좀 크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결함 사항을 크게 좀 발견했다. 해당 시설이 CGMP에 준수하는 상태에 도달하려면은 다시 재실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좀 나오면서 하한가에 가는 모습입니다. 상당 부분 영향이 좀 크게 좀 작용을 했는데, 일단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왜 하한가를 갔냐면은, 지금 거래대금을 놓고 봤을 때 365억 정도,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거래대금 크지 않게 나왔는데, 그대로 이제 하한가로 바로 가면서 밑에서 받쳐주는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거의 점화 수준으로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고, 딱 8시 장 시작 땡 하자마자 급락이 나오는 거라 이거는 뭐 팔래야 팔 수가 없는 수준으로 점화가 좀 나왔죠. 그동안에 HLB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만 원대에서 횡보름이 나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뭐 많게는 50에서 60% 정도 가격 조정이 좀 나왔는데, HLB라든지 뭐 다른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시장 하락 대비해서 크게 밀리진 않았었습니다. 계속해서 6월달, 7월달에도 한 5만 원대에서 뭐 5만 2천 원대 그냥 무난한 수준의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는데, 일단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최근에 투자 심리가 약해져 있는데, 저렇게 악재 공시가 뜨니까 악재 공시 뜨자마자 시장이 좀 빠르게 좀 반영을 했고, 특히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실적, 현재 실적보다도 미래에 대한 그 실적 이벤트, 그 가치로 주가가 올라오는데, 예전부터 뭐 큰 계약 수주 기대감, 뭐 FDA 승인 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바이오주들이 항상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그 기대감을 끝내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많이 상당히 좀 많이 밀렸어요. 하한가를 갔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일단 핵심적인 악재는 HLB가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있는데, FDA로부터 간암 신약 허가 신청에 따른 CRL을 받았다고 합니다. CRL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일단 CR의 근거가 리보세라닙 자체보다는 그 NDA에 등재가 되어 있는 항서제약 제조시설의 일반 이 CGMP의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 사항이에요. 해당 제조시설에서는 이제 폼 483에서 발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쉽게 정리를 하면은 약효 데이터만 보고 FDA를 승인할 수가 없고, 이 약을 만드는 제조시설이 미국 기준에 맞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제조시설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승인을 할 수가 없다. 근데 바꿔 말하면 이건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만 맞추면 또 쉽게 풀릴 수 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HLB 쪽에서도 미국 내 종속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 여기에다가 신속하게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FDA에다가 재승인 신청을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일단 예정을 올렸는데, 일단 뭐 FDA 조사관이 실사 중에 문제로 판단한 조건이나 이런 관행들이 회사 경영진한테 이제 통보를 하거든요. 폼 483이. 근데 이 483 자체가 최종 위반 판정은 아니고, 회사의 뭐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하고 또 다시 한번 FDA에서 후속적으로 이제 후속 판단을 또 내립니다. 후속 판단을 내리는데, 당장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한가 갈 정도의 큰 악재로 여겨지진 않는데, 최근에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반응이 강도가 좀 세게 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여러 번 실망했던 이력들이 있죠. 2004년도, 5년도 아시다시피 장대목 터지면서 그때 하한가 13일 날 5월 달에 하한가 가고 25년도 3월 달에도 이미 두 차례 CRL을 받다 보니까 저 때에도 임상 효능보다도 뭐 생산시설 실사라든지 제조 품질 관리, CMC 관련해서 계속 미끄러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사실상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도전인데 올 초 1월 달에 재신청 접수를 했었고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서 재실사나 더 이게 뭐 세 번째 기회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엄격한 검토가 이제 들어가는데 최종 허가 여부가 올해 26년 7월 23일 안에 결정된 예정이라고 HLB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기대를 좀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 오늘 공시가 나오면서 또 제조시설 이슈로 막히다 보니까 이게 뭐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인데 세 번째 또 그냥 단순한 악재로 보기보다는 이제 반복되는 이제 허가 실패를 굉장히 좀 크게 받아들이면서 하한가의 점화 수준으로 이제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나마 희망회로를 좀 돌려보자면은 이번 CRL 임상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에 대한 유효성이나 뭐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없거든요. 뭐 임상에 대한 유효 안정 이거에 대한 지적은 없는데 뭐 추가적으로 임상 시험에 대한 요구도 확인을 하지 않았고 만약 뭐 약효가 부족하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좀 이제 회상하기 힘들어지는 케이스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조 시설에 대한 문제, CGMP에 대한 문제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나마 뭐 약효나 뭐 이런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해결 가능성과 해결 시점 자체는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해결 시점. 제조시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보완할 수 있는 악재라고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또 FDA가 다시 만족할 수준까지 또 자료 제출해서 또 보완해야 되고 이미 또 사전 승인 실사까지 걸쳐야 되고 FDA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체에 대한 지적사항이 해소가 되고 나서 다시 기준을 준수 확인될 때까지 이제 승인 자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뭐 필요하면은 PAI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취지의 내용을 좀 포함을 했어요. CR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신약에 대한 가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그 타이밍상 굉장히 좀 또 뒤로 또 상당 부분 또 밀린다라는 거. 이런 이제 일정 지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악재로 좀 크게 좀 다가오고 있고 거기다 추가로 최근에 뭐 미국에 대한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점화로 가는 모습입니다. HLB는 흐름을 봐야겠지만은 뭐 하한가 잔량 자체가 700만 주 수준이라 700만 주면은 지금 36,000원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36,600에 690만 주 하면은 딱 금액으로 따지면은 2,525억이거든요. 2,525억. 2,500억이 이제 하한가에 걸려 있는 건데 HLB의 이제 시총 규모나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본다면은 하한가 잔량이 좀 굉장히 좀 세게 걸려 있다. 다음 주에 지난 8월달 전저점 35,000짜리 깨고 이게 점화가 연속 점화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할 정도라서 일단 뭐 다음 주 돼봐야 알겠지만은 여기서 하한가를 한 번 더 간다면 거의 25,000원 수준인데 지난 과거 2월달 22년도 최저점 수준이거든요. 저기 자리 25,000원, 25,500짜리를 좀 버티는 지가 좀 관건이 좀 될 것 같고 HLB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밀리면 2만 원대까지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절대 뭐 무리하게 추매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페트론도 하한가를 갔다가 아까 중간중간에 좀 풀렸어요. 중간에 좀 풀렸는데 일단 하한가가 한 이유 자체가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릴리랑 장기 지속형 기술평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최근에 그 스마트 대포 기술이 일라릴리가
보유하고 있는 펩타이드 약물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이제 공동 연구에 대한 계약들이 있었고, 뭐 계약 금액이나 뭐 개발 대상 뭐 이런 것들은 비밀 유지다 보니까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릴리의 뭐 터제파 타이드나 뭐 마운자로 뭐 제파운드를 이제 월 1회 제형으로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거의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 페트론 대표가 그 터제파 타이드는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좀 약간 이런 취지로 좀 발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가 깨지고 어제 NST 시간에 5시였죠. 한 5시에 급락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터지고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급락 나오고 투매로 이어지면서 결국에 6시 기준으로 하한가에 안착이 되는 모습. 완전 빠르게 이제 안착이 됐었는데, 일단 아까 중간에 급반등이 나왔을 때 보면은 펩트론 측에서 바로 이제 빠르게 아침 8시에 공식 입장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전체 내용을 이제 반영한 것이 아니다. 대표이사 발표 내용 중에 일부를 근거로다가 공동 연구 대상을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나 공동 연구 전체 내용의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한 게 아니고, 그냥 언급된 제품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고 언급된 제품을 포함해서 전체 글로벌 제약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 후보 물질, CNS를 포함한 복수의 물질 공동 연구가 현재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일단은 어떻게든 이제 해소를 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저것 때문에 이제 장초에 한가가 풀리면서 또 그 반응이 좀 나왔다가 또 바로 또 하한가 가고 또 중간중간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만 놓고 보면은 약간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 시장이 결국에는 복수의 물질이 있다가 아니라 그 복수의 물질이 어느 정도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성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지, 뭐 같은 비만 당뇨 물질 후보 같은 이제 뭐 비만약 당뇨 후보 물질이더라도 차이 자체가 크다 보니까 뭐 이미 상업화가 돼 있고 블록버스터 성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가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임상 뭐 후반이나 후보 물질 같은 임상한 이상 후반에서 뭐 3상 정도 이 정도에 이제 걸쳐 있는 뭐 물질도 그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가치 자체가 큰데, 뭐 임상 초기라든지 뭐 아직 뭐 임상 전이라든지 이런 건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이제 뭐 천지 차이고, 이번 뭐 복수 물질 관련해 가지고 그 물질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개발 단계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타사 계약 관련해서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뭐 구체적인 대상이나 공식적으로 이제 판단한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 자체가 타사 계약에 대한 회사의 공식 입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거는 카무루스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이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카무루스 관련해서 대표 발언 중에 타사 글로벌 제약사랑 계약 대상에 대한 이제 언급이 좀 있었고, 이거를 이제 릴리랑 카르무스가 터제파타이드 장기 지속형 계약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견해고 회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은 뭐 페트론이 카무루스 계약 관련해서 세부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고 판단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 발언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페트론에 대한 뭐 계약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데, 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뭐 그냥 뭐 말단 직원도 아니고 대표이사 얘기예요. 대표이사 얘기. 대표이사 견해가 시장에 혼선을 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표는 이제 그 회사를 진두지휘해 나가야 되는데 대표에 대한 발언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상당히 좀 크면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비대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난번에 뭐 삼천당 제약 사건도 있었고 대표 말 한마디에 주가가 그냥 뭐 거의 트럼프급으로 요동을 치거든요. 그래서 카모로스가 펩트론을 완전히 뭐 대체했다 증거는 없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펩트론이 뭐 카모루스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을 한 것도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카모루스 관련해서는 이 펩트론과의 이 계약 자체가 카모루스가 이제 릴리가 카모루스가 이제 스웨덴 바이오 기업이에요. 카모루스가 스웨덴 바이오 기업인데 릴리가 카모루스랑도 장기 지속형
기술 개발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카무로스 발표에 따르면은 릴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토 크리스탈 기술 기반으로 최대 4개 릴리 독자 화합물에 대해서 장기 지속형 제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릴리가 지금 페트론보다도 오히려 카무로스를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의구심을 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대표 말까지도 기름을 부으면서 저렇게 좀 악영향을 좀 끼치게 된 거고, 공동 연구는 이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좀 잘 되고 있다, 성실하게 수행이 잘 되고 있으면서 뭐 문제가 없다 수준으로 좀 나왔어요. 이거는 뭐 계약이 이제 종료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공동 연구가 중단된 것도 아니고, 잘 계약에 따라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뭐 대상 물질이라든지 뭐 평가 결과 이런 것들은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공개는 못한다. 이거는 일단은 뭐 긍정적이에요. 가장 최악은 공동 연구에 대한 이제 중단이 들어가면은 최악인데, 일단 가능성은 조금 이제 열려 있고, 근데 아직 뭐 세 번째 발언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오송의 이공장 추진, 오송 이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마트 플랫폼 상업화 글로벌 생산 역량 확대에 의해서 생산 시설 올해 늦어도 9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최종 일정 확정되면은 이제 안내를 해준다고 일단 얘기가 나왔고, 저것도 이제 긍정적이죠. 일단 9월 달까지 미래 계획이 있다 보니까 9월 달 돼서 이제 착공이 실제 예정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지 말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거든요. 신뢰성이 생기는지 9월 달 대부분 알 것 같고, 지금 PT 403 관련해서 임상시험 진입 준비를 이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연내 IND 제출을 목표로 필요 절차 진행을 하면서 향후에 또 뭐 안내를 해주겠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데, 펩트론이 뭐 릴리 공동 연구 하나에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파이프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다. PT 40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으로 월 1회 장기 지속형 비만 당뇨 치료제인데, 올 초부터 저 PT 403 관련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어요. 월 1회 장기 지속형 치료제로 경쟁력을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저거 자체는 이제 뭐 긍정적이지만은 주가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HLB보다 다행인 거는 페트론 일단 하한가는 풀리긴 했다라는 거. 하한가 잔량도 페트론이 꽤 깔려 있었었는데 하한가 잔량이 풀리면서 중간에 뭐 10%대 급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거의 뭐 하한가 근처 수준에서 주가가 좀 놀고 있고, 일단 뭐 공동 연구 중단 사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6월 달 들어서 기존에 30만 원대 주가를 좀 유지를 해줬었는데, 최근은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증시 하락과 같이 동조해서 6월 달 좀 많이 밀렸습니다. 7월 달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가뜩이나 또 장사가 좀 안 좋았던 측면들도 있고, 거기다 이런 악재까지 뜨니까 더 민감하게 또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페트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도 한번 오지 않을까. 한 10만 원 이하까지도 한번 밀린다면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주가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뭐 기관이나 외인수급들이 들어오거나 조금 이제 강한 세력들이 뭔가 뒷받침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준다면은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데, 뭐 당장에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이고 있고, 일단 뭐 오늘까지는 그래도 이제 완전하게 하한가를 안착을 하느냐, 그래도 하한가 뭐 지금 수준 11만 2천 원 수준에서 그래도 이제 완전하게 이제 하한가의 잔량이 쌓이진 않는 정도로만 마무리돼도 선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근데 되게 이런 흐름이면은 또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NST도 가능하다 보니까 NST 시간에 하한가에 또 뭐 잔량이 깔릴 수도 있고, 중간에 저런 급등이 한 번씩 또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기존의 페트론을 뭐 20만 원대, 25만 원, 최근 박스권 때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에 뭐 무리하게 추매 이런 거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 25년도 초에 길게 끌었던 주가가 9만 원대거든요. 8, 9만 원대, 10만 원 언더로 박스권 아래에서 좀 길게 좀 끌었는데, 저 자리를 이제 지켜주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이하까지 깼다가 많이 빼면은 뭐 8만 초중반까지도 밀었다가 반응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패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 대응 자체를 좀 빨리 했어요. 아침 8시 뭐 1분에 바로 땡 하자마자 바로 올리면서 지금 어제 하한가에 간 거에 대해서 바로 이 서한을 보냈고, 일단 뭐 대표이사 얘기로는 발표 이후의 해석이나 뭐 우려에 대한 제기되는 부분들, 발표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취지는 공동 연구 가치가 축소되거나 기만당뇨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가 종료되었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었다. 현재 펩토로는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장기 지속형 개발 공동연구 계획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을 하고 있고, 회사가 추진하는 방향에도 이제 변함이 없는데, 비밀 유지로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믿고 따라와라 이런 전체적인 내용인데, 발표를 이제 워낙 많이 놀란 것처럼 보여요. 많이 놀란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가 이래서 회사 대표가 중요한데, 그래도 HLB보다는 펩토른이 조금 이제 회생 가능성이 조금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거래대금이 6,200억이 터지면서 풀렸고, 오히려 중간에 반등 나온 게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완전 깔끔하게 좀 털어내려고 이제 턴 건지, 최근 6개월 기준에 깔려있는 수급 주체를 보면 기관 수급이 좀 많이 깔려있긴 하거든요. 기관 수급이 많이 깔려있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또 평균 매수가가 17만 원대입니다. 17만 원대. 어제 오늘 기준으로 원래 평균 매수가가 조금 더 높았는데 좀 더 하한가 가면서 내려왔죠. 최근에 이제 평단 자리에서 걸쳐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수익 자리에서 그래도 본전 수준에서는 언저리에서 딱 있었는데, 뭐 어제 급락 나오면서 깨지다 보니까 또 투매가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고, 거의 딱 평단 매물대에 가장 쌓여있던 위치이다 보니까 더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대응을 좀 잘 하시면서.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 텀이나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텔레그램방 통해서 또 바로바로 뉴스 재료 나오는 데 올려드리니까, 아직 텔레그램방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란 보시면 텔레그램 주소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보고 클릭해서 텔레그램방 참여하시고, 텔레그램방 뭐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100% 무료로 진행되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중간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 외에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기타 중요한 증시에서 중요한 내용들이나 뭐 시장이 지금 왜 빠지고 왜 오르는지, 기관들이나 외인들에 대한 수급 전체적인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올려드리니까 매매하시는데 또 많은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구독 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시청 감사합니다.